자, 그럼 객관식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들 살펴볼 때에는 어떤 개념이 출제되었는지 그 출제 대상이 되는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나 쉬운 문제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로도 다 출제될 수 있는 평가원이 무엇을 물어본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쓰인 개념만큼은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녀석 요거랑 오른쪽에 있는 녀석 요거를 따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녀석 먼저 떠오르는 개념 바로 거듭제곱근의 뜻. 그리고 거듭제곱근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이걸 3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유리수 지수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유리수 지수 보이네요. 자, 이 두 가지가 결국 유리수 지수 확장을 위해서 거듭제곱근 뜻과 성질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서 구해도 괜찮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왼쪽은 거듭제곱근의 뜻을 가지고 3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뭐 원한다면 3의 3분의 1제곱, 세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n분의 m, n분의 n 그런 것을 한 번에 처리해서 이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3의 세제곱 그리고 세제곱근기호 같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처리해서 3의 1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녀석은 유리수지수 그리고 음의지수 두 가지를 같이 살펴서 유리수지수를 이용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는 녀석 4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시에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의 2분의 1제곱 방금 전에 보았던 거듭제곱근과 같은 거예요. 제곱근이므로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2분의 1이 되는 것까지를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 정답 2분의 3이다. 여기까지 처리했고요. 자, 쉬운 문제이지만 지수에서 공부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fx 자체가 식으로 지금과 같이 i에 주어져 있고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2차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 리미트 어디서 많이 본 녀석입니다. 매우 중요한 녀석이고요. 최근 학평시험에도 이것이 그대로 출제된 바 있었기 때문에 자, 중요하게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별표부터 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꼴로 주어져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꼴이고요. F'3입니다. 네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곧 미분계수라고 지금과 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꼴이 주어져 있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이것을 집어넣어서 극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차식이라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하지만 왼쪽에 있는 이 녀석 여기서는 도함수를 이용해 주면 더 편리하겠네요. 그것도 도함수, 무엇의 도함수? x의 n제곱을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합차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f'x 이퀄 2x 빼기 2라고 표현한 후에 자, 도함수는 무엇인가요?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f'3 대입해 주게 되면 6 빼기 2 해서 4라고 한 번에 미분계수의 값을 쉽게 계산해낼 수 있었고요. 자, 계산을 해서 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그것 자체도 중요하고 그 계산을 통해 구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및 기하적 의미 또한 언제든 시험장에서 물어봐지는 요소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인지 더더욱 뒤에 극한 문제 11번 문제로 기억합니다. 11번 문제 등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 기하적 의미를 가진 극한 값을 구하라는 4점 문제가 뒤에 있으므로 2점 문제에서 물은 개념들도 꼼꼼히 모두 따져보도록 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척 보아도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될 문제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것을 문제에서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것부터 살피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위에 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뭐 6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시그마 10 요거의 값을 구하라.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둡니다.
자, 지금처럼 시그마 위에 붙어 있는 숫자가 같을 때 혹은 거의 비슷할 때 이와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용할 개념의 이름 바로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자, 물론 시그마의 뜻대로 이것을 모두 나열해서 다 풀어 쓴 다음에 이 성질을 맞아요. 유도 과정처럼 그대로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10개나 되니까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 시그마의 성질대로 이게 식을 쪼개고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선 간단한 것 이용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이용될 수 있는지 살피면 k 이퀄 1부터 n까지의 알파 an, 알파 ak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bk 이런 것이 있었을 시에 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실수배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엇을 먼저 더하고 무엇을 먼저 뺀다 등으로 교환 결합 법칙을 이용하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쪼개도 되고 합쳐도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이 부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2 앞으로 끄집어내 주면 돼. k 이퀄 1부터 10까지 ak 이와 같고요. 자, 여기는 30이라고 한 번에 계산해도 좋고요. 그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들은 이것 또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k 자리에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어 가면서 근데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3만 10번을 더하게 되므로 상수항 끄집어낼 때 주의해야지. 이거 곱해서 30이라고 끄집어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답이 6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30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확인이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의 ak의 값, 이 부분만 살펴보게 되면 이 전체가 30이어야 하므로 15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의 문제들이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려운 문제까지도 모두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에 주어지는 중요 개념이 존재하고요. 그 개념의 뜻과 성질, 제일 먼저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문제풀이에 결정적으로 이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잘 살피도록 하는 것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복습할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밑줄 긋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에다가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과 f1이라는 함수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목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정의입니다. 연속의 뜻이고요. 자, 연속의 뜻 무엇이니?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정의돼 있고 그리고 그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 한 점에서의 연속의 뜻입니다. 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도 연속이어야 돼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도 F1이에요. 그냥 연속의 뜻대로 이것을 읽어낼 수만 있으면 연속의 뜻 그 자체가 무엇이니까 네가 F1이다 라는 것이 연속의 뜻 그 자체잖아요. x 이퀄 1에서의 연속의 뜻. 자,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는 등식에 있는 좌변에 있는 극한값 연속의 뜻대로 F1과 같으므로 그 등식은 바로 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F1 이퀄 4 빼기 F1이에요. 2배의 F1 이퀄 4. F1 이퀄 2가 되었네. 정답입니다. 자, 어떤 계산을 물어봤나요? 복잡한 것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속의 뜻을 알고 있냐라는 것이 첫 페이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3점짜리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런 쉬운 문제뿐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계속해서 시험지에서 더더욱 보이게 되고 있는 최근 수능 시험의 경향과도 같다. 자, 개념을 그대로 읽어내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어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gx라는 녀석이 곱골로 주어져 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1의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곱의 미분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개념을 통해서 간단히 기본적인 계산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겠다. 왜? G를 미분하면 F 그리고 F'이 나오게 되는데 G'1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할 값인 F1과 F'1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을 통해 G'X 이퀄 왼쪽을 먼저 미분했어요. 3X제곱 플러스 3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오른쪽을 미분했어요. F'X 이와 같고요. G'1을 구한 값을 구하면 3 곱하기 F1이 되고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F'1이 됩니다. 오케이. 자, F1의 값이 얼마로 주어졌는지 보았더니 2이고요. F'1의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2, 3은 6, 2, 3은 6, 6 더하기 6 해주면 정답 12를 구할 수 있었고요. 간단한 계산이므로 여기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삼각함수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서는 우리 학습 목표대로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중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지 자, 문제를 독해해 가면서 개념부터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코사인 세타 거기 밑줄 긋고요. 사인에다가도 밑줄 긋고요. 결국 마지막에 구하라는 것 또한 사인입니다.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이 혼합이 되어 있을 때 거기다가 또 맨 앞에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그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 관련 조건이 지금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함수의 부호라는 것이 우리 중요 개념으로 공부했던 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뭘 이용하면 좋을까? 당연히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의 뜻. 원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x, y 좌표 그리고 기울기 등으로 한 번에 정의할 수 있고요. 거기에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 x좌표, y좌표 그리고 기울기가 어떤 부호가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라는 문제인 거고요. 자, 현재 삼각함수 단원의 학습 목표가 총 3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2개가 원 위에서의 각의 크기에 대한 거, 그 세로이 정의하면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하나의 학습 목표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가 또 2번째 것이기 때문에 사실 2개의 학습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즉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게 되는 풀이를 반드시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 또한 사실 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바로 널 x좌표, 널 y좌표 등으로 잡아서 처리한 것이 삼각함수의 정의이므로 코사인 분의 사인 이퀄 마이너스 7분의 1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또한 더 편하게 지금처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7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원을 잡는 거예요. 물론 단위원을 잡아도 좋습니다만 지금처럼 큼지막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면서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되도록, 즉 2, 4분면이 되도록 잡아야 하므로 여기 마이너스 7,1이라는 점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50이 되므로 이 반지름이 루트 50, 즉 5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r분의 x, 사인이라는 녀석은 r분의 y다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r분의 y잖아요. 5루트 2분의 1. 유리화해주면 10분의 루트 2. 정답입니다. 자, 이것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 번에 표현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0이 되는, 즉 5루트 2가 되는 일반적인 원을 잡아서 처리한 풀이가 되겠고요. 자, 단위원을 통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또한 좋은 풀이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라는 단위원 위에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것이 삼각비였듯이 원은 다 닮았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 삼각함수의 정의이므로 그냥 이와 같이 처리해서 풀이해도 된다. y 이퀄 마이너스 7분의 1x. 둘 연립해서 y좌표 구해버려도 돼요.
둘 연립해서 y좌표를 구해주면 10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둘 연립해서 구해주게 되면 여기는 5 루트 2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통해 x좌표는 음수가 되도록 y좌표는 양수가 되도록 지금과 같이 2, 4분면의 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개념을 읽어내고 그 상황을 읽어내고 어떤 개념을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지 우리 학습 목표상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완벽하고 빠른 풀이를 꼭 찾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 줄에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점근선, 거기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점근선. 지금 x 이퀄 a인 걸 금방 찾을 수 있지. 자, 여기에는 하나만 메모를 할게요. 간단한 것인데, 자, 로그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의역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바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 뭐보단 커야 돼. 그럼 여기는 만날 수가 없는 곳이 생기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을 활용해서 x 빼기 지금 a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는 것이므로 x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이 정의역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점근선을 지금과 같이 찾아주면 안정적이다. 자, 하나의 팁이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이런 두 곡선이 있어요. 그 두 곡선 밑줄 긋고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무려 2개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걸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2개가 주어 있으니까 그 2개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하면서 풀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자, 계산만으로 먼저 풀이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계산만을 가지고 먼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이퀄 a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면 a라는 점은 a, 로그 2에 지금 현재 4분의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라는 점 a, x좌표가 a이므로 a, 로그 2분의 1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라는 녀석이 4가 된다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x좌표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y끼리 빼면 돼. 아, 이것도 근데 그림을 그려두면 더 쉽게 보입니다. 로그 2의 4분의 a와 로그 2분의 1의 a, 이 둘을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고 4라고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은 로그의 성질 및 미체 변환 공식을 이용한 연산이 필요하네요. 식을 중심으로 처리할 때 로그의 성질 그리고 미체 변환, 이것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 밑을 모두 2로 바꾸어주면 편리하고요. 이 4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면 되니까 안쪽에 있는 것만 먼저 계산을 해보게 되면 로그 2의 a 빼기 2가 되고요.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로그 2분의 1의 a이므로 플러스 로그 2의 a로 미체 변환을 이용해 주면 되겠다. 자, 지금 이것 이용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시 이 로그 2의 a 빼기 2가 되었으므로 절대값 씌워준 것이 4가 된다. 즉 로그 2의 a 빼기 1의 절대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네가 얼마가 되는 경우와 네가 2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되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 로그 2의 a가 3이 되는 경우와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로그의 뜻대로 지수로 바꾸어 표현해 주게 되면 넌 a가 8이 되는 것을, 너는 a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주어진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너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처리했을 시에는 일단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y좌표의 차로 구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개념 자체가 지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려보고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것으로 더 좋은 풀이가 가능해요. 자, 그럼 그리고 관계 파악하는 것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적어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와 같은 것들이 2개 이상 주어졌을 때에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중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물론 로그 함수만 주어져 있지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혼합돼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지금은 3점짜리 간단한 문제이므로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리게 되면 뭐 그림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 판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지만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주어졌으면 이걸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반드시 여기에 먼저 집중해서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찾아 이용하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밑이 한쪽은 2로 돼 있고 한쪽은 2분의 1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예상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퀄 로그 2의 4분의 x였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 지금과 같이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0과 2,1을 지나는 y 이퀄 로그 2의 x의 그래프. 자, 이 녀석을 평행 이동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만큼 밑으로 내려왔어요. 뭐 한 요 정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y 이퀄 로그 2의 4분의 x라고 주었던 이 함수의 그래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는 로그 2분의 1의 x이므로 이거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다라는 것을 밑의 변환 공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밑이 2분의 1인 녀석과 밑이 2인 녀석, 애시당초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밑이 2인 지수함수와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 지수함수 두 개로 생각하면 밑이 2인 지수함수는 2배씩 커지며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반대로 가보면은 2분의 1, 그래 2분의 1씩 줄어들어 가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미친 함수의 그래프와 밑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시에는 지금과 같이 y축 혹은 x축에 대하여 대칭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y 이퀄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적어도 좋고요. 2분의 1의 x라고 적어도 좋고요. 지금처럼 원하는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그려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게 a라는 녀석이 이 왼쪽에 있지 않고서는 한 이 정도에 있어야 ab 선분의 길이가 4인 녀석이 나와요. 그래. 한참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데 가서 만나게 되겠구나. 한참 오른쪽으로 가서 어딘가 가봤더니 거기서 이 선분의 길이가 4가 되는, AB의 선분의 길이가 4가 되는 녀석이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것을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판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함수 사이에 사실은 합동입니다. 대칭, 평행 이동 등을 발견하여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판단할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자, 이제 점근선 x 이퀄 a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점의 좌표가 a, 로그 2의 a 빼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 마이너스 로그 2의 a 혹은 로그 2분의 1의 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뭐가 더 큰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한 상태에서 이 둘을 빼서 4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두고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되는 수고를 피할 수 있겠네요. 자, 둘을 뺐다라고 하면 2 로그 2의 a 빼기 2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2 로그 2의 a 이퀄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로그 2의 a 이퀄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각각 우리가 각 단원에서 처음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기호에는 모두 정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가 중요하게,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가 앞선 문제에 중요하게 이용되었듯이, 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로그의 뜻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2의 몇 제곱이 a가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3이라는 겁니다. a의 값은 8이다.
로그의 뜻대로 바꾸어 표현한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개념은 도함수의 활용에서 공부하는 방정식의 활용. 그것을 원리부터 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자, 이것을 독해해 나가는 과정이 이 문제풀이의 거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 어떻게 하는 거였니?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을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양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릴 수 있으면 주로 나머지 한쪽을 상수함수 등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통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도함수의 활용 내용인데, 자, 그것을 지금 반대로 뒤집어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랑 같은 말 하나씩 하나씩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 두 곡선이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은 방정식, 이 녀석을 먼저 쓸게요.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k 이퀄 2x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을 다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방정식은 뭐랑 같은 거예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 이퀄 제로. 지금은 일단 좌변으로 모두 몰아서 표현을 해보았고요. 뭐 k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긴 상태로 처리한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돌아오게 되네요. 자, 하지만 문제를 초반부에 독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의 기본 원리가 필요했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보기 위한,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더 익숙할 겁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 기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 이퀄 0y에, 자, 이 우변을 그래서 상수함수 등으로 두거나 아니면 직선 등으로 두어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자, 이 둘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게 2개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x축이랑 이 녀석이 접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까지를 fx라고 두어서 계산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고요. 3x로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f'x의 부호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f'의 부호를 가지고 f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겁니다. 증감, 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0, f0 이라는 녀석, 2, f2라는 녀석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극대값, 극소값을 표현하고 있는 점들이고, 이 두 개의 점 중 하나가 x축 위에 있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f0가 0이 되는 순간과 f2가 0가 되는 순간 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f0가 0이 되는 거 찾아주면 k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양수 k를 구하라고 한 것과 맞지 않아. 자, f2를 구해주게 되면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8 빼기 12 더하기 k 플러스 1의 값이 0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양수 3으로 구해지게 되어서 정답이 되었다. 자,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간단한 문제 또한, 자, 지금 3점 후반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의 과정을 그대로 묻고 독해 능력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그마의 성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무엇의 차례인가요? 여기서는 시그마의 뜻입니다. 시그마의 뜻 바로 무엇이니? 합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K 자리에 1부터 여기까지를 다 집어넣어 가면서 덧셈 기호로 쫙 나열해서 풀어 쓰면 그것이 바로 합의 기호, 시그마의 뜻이 되는 건데, 자, 이것을 통해 사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것이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것은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냐? 자, 지금 문제에 시그마 안쪽에 들어가 있는 2k-1 ak 분의 1이라는 이 부분 전체를 bk라고 두게 되면, 자, 지금 주어진 것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의 bk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 이라고 주어진 우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시그마 k 이퀄 1부터 1까지의 bk를 생각해 주면 그것은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좌변의 값은 그냥 b1, 시그마 k를 1부터 1까지 넣으면서니까 b1이 됐어요. 그래서 b1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시그마의 뜻대로 이것을 풀어 써주면 됩니다. sm 빼기 sm-1이 an이 된다라고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자,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시그마 bk에 대한 것은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k 이퀄 1부터 n-1 이것이 정의되기 위해서 n이 2 이상이다 라는 것이 이 밑에 부분에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n이 1이다 라는 것은 따로 다루어 준 것이고요. 자, bk 해주면 b1부터 쭉 더해서 bn-1까지이고,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왕창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빼서 정리해 주게 되면 바로 무엇을 얻게 되냐? 두 식을 빼서 정리해 주게 되면 bn을 얻게 되고요. 빼면 너 하나 남잖아. 그것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중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변에 n을 집어넣었을 때 n제곱 플러스 2n이 되고요. 우변에 n-1을 집어넣었을 때, 즉 이 값을 구해보면 n-1을 집어넣은 것으로 구해지게 되므로 n-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n-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차분히 계산을 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자, 이것은 n이 2 이상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b1 또한 이것을 만족시키는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네요.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n이 2 이상 뿐만이 아니라 1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모두 성립하는 식이구나.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의 전반전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기억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열의 합과 관계되어 있는 추론 문제에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안정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수열의 합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들은 지금과 같이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다? 나란히 2번 나열하여서 비교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체크해 두게 되면 고난도 문제에서 합과 관계되어서 출제되는 발상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도 다 나란히 2번 나열하고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고난도 문제의 추론 요소, 발견 요소까지도 대비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n이라는 녀석을 구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k-1에다가 ak를 곱한 거 분의 1, 이것을 지금 bk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bk라는 녀석이 2k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는 ak라는 녀석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2k-1, 2k 플러스 1 분의 1 이와 같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항부터 10항까지를 모두 다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녀석을 부분 분수로 변형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뭐 a 빼기 b분의 1, b 빼기 a분의 1 등으로 앞에 붙는 것, 그거 자꾸 나는 헷갈린다 싶은 친구들은 이거 부분 분수 변형 자체는 조금 내가 뻑뻑한 계산이잖아요. 통분은 쉽습니다. 통분하여 확인해 본다. 자, 적분해 본 다음에 내 계산을 내가 스스로 못 믿을 때 미분해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걸 통분해 주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것인데 분자에서 너랑 너를 빼게 되기 때문에 분자의 값이 2가 돼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 통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이것은 유리식의 성질이라는 이 계산 과정을 묻고자 출제되는 것이므로 부분분수 변형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내가 좀 가끔 실수가 있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의 an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10까지의 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시그마의 뜻 무엇이다? 지금처럼 나열이다. 뜻대로 덧셈 기호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가면서 지금처럼 합의 기호 하나씩 나열해 주고 처리해 주면 된다. 자, 2분의 1의 첫 번째 항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2 두 번째 항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 마지막 10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10을 집어넣으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여기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리식의 성질 혹은 유리화 등을 통해서 상쇄식을 만들어내고 맨 앞, 맨 뒤에 남는 것을 지금과 같이 확인해서 전체 계산 2분의 1에서 1 빼기 21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산. 자, 복습해보고 싶으면 시그마 K제곱 유도 과정을 여러분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부분은 21분의 20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1분의 10이 되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에 대해서 그것이 부호를 고려한 넓이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라는 측면이 익숙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A 빼기 B가 3이라고 주어진 것을 몇 번 계속해서 쳐다봤을 거예요. 그게 0에서부터 3까지 그냥 fx를 적분한 게 그거거든? 왜? 이걸 0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로 나누어 놓고 생각해보면 0에서부터 2까지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A라고 구해질 거라고. 그 다음 2에서 3까지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구해질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자, 이번 시험지에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곳이 이런 소통 과정을 개념대로 정확하게 해나갈 수만 있으면 계산 자체는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하려는 노력,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여러분이 해나가는 공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 문제의 표현과 정확하게 개념을 통해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계산 과정은 이와 같이 짧게 그냥 간단히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출제가 된다. fx라는 함수식 지금 간단히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등으로 금방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k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적분 k 꺽쇠 해주고 4분의 1x 4제곱 3분의 5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해놓고 계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미분해서 확인해 보는 것까지도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중심적으로 해나가는 것보다 앞으로 모의고사를 공부해 나가고 남은 기간 내가 정돈을 해나갈 때 문제와 잘 개념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둔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고요. K 곱하기 이 부분 계산해 주면 많이 어렵지 않게 3이 약분되므로 4분의 1로 통분해 주게 되면 4분의 9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3이므로 K의 값은 3분의 4가 된다. 정답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짚어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용한 것은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라 이 개념은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겁니다. 마치 정의처럼 우리가 이 부호를 고려한 넓이라는 것을 쉽게 지금처럼 이용하고 읽어내고 할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이 정적분의 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 교과에 있는 정적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현 교과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복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넓이의 활용 과정, 유도 과정까지 모두 복습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넓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거리 등 다른 활용으로 위치의 변화량과 그리고 그 위치의 변화량을 이용하여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계산해 나가는 과정, 그 또한 거의 동일한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복습할 수 있도록 해야, 자, 지금 10번 문제는 이 넓이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드러나 있지만, 자, 그것의 이동거리 버전 어떻게 되냐. 만약 이것이 V였다고 한다면
속도 그래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절대값 씌워 적분하게 되면은 이번엔 넓이가 아니라 이동 거리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걸 도함수로 갖는 위치 함수를 생각해보면 여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여긴 감소했다는 뜻으로 마이너스로 구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테그랄 F라는 녀석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넓이를 고려한, 부호를 고려한 넓이라고 주어지게 되지만, 부정적분상에서는 부정적분 함수값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 바로 뒤에 14번 문제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활용인 변화량 혹은 넓이 등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 자, 다음 시험에서도 이것은 여러분이 문제와 소통을 해내고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맞추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니까 빠짐없이 잘 복습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거리가 제일 가까워지는 점을 P라고 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만나는 점을 또 Q라고 해서 PQ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 제일 먼저 주어져 있었던 P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해보자. 아마 판단이 중요하게 이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PQ라는 녀석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극한 계산해주면 되네. 자, 가장 먼저 떠오른 이 기본적인 풀이를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점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거리가 최소인 점, 거기 거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위에 수선이라고 적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요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 P가 있을 거 아니야? 제일 가까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점은 수선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짧다라는 것은 나머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선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는 지점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평행접선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것, 여기까지 살피게 되면 P라는 점의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y 이퀄 x제곱 매우 쉬운 녀석이기 때문에 미분해주면 2x 나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2t이기 때문에 ET와 EX가 같아져? X 이퀄 T가 되네요. 자, P점의 X좌표 T가 되는 것을 EX 이퀄 ET라는 이전보다도 더욱 간단해진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값 t제곱까지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를 잘 판단해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내가 정확하게 시도하고 성공해내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하나의 당당한 학습 목표입니다. 수투 교과에서 이 중요 개념을 꼭 찾아 복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하나의 당당한 학습 목표입니다. 평균값 정리. 또한 이와 같은 평행접선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능시험 등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추론해 나가는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이 추론 과정과 관계 있는 요소들이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P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직선 OP를 구해서 Q를 찾아주면 됩니다. OP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 이퀄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기울기 자체는 OP의 기울기 t분의 t제곱입니다. 세상 쉽게 tx라고 기울기가 구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과 네가 뭐라고? y 이퀄 tx. 이 녀석의 교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1차식끼리 이므로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1차식과 2차식까지도 우리가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로 이 교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이 둘 역시 계산해 주게 되면 ET 이퀄
2tx-1 이퀄 tx이므로 tx의 값이 1이 되어서 x의 값은 t분의 1이 된다. 이 q점의 x좌표가 t분의 1이고 집어넣어주면 y좌표가 1이 되는 것까지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p점이 이와 같고 q점이 t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 이제 선분 PQ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속에 x좌표의 차의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y좌표의 차의 절대값 그것의 제곱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것을 이제 나눈 것의 극한값을 여러 계산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앞서 그래 부분분수 변형 수열 문제에서 나왔던 거 있지. 그게 통분이라는 유리식의 성질이라는 연산이었던 거잖아. 아, 통분을 이용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통분되고요. 그것의 제곱이기 때문에 아, 이 안에 있었던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t분의 1 더하기 1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뭘로 나눈 것에 그치 1-t로 나눈 것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므로 1-t 1-t 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루트 속에 제곱이 있는 부분을 절대값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제곱이 빠진 상태로 절대값인 상태로 바깥으로 지금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니? t-1 곱하기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부분의 절대값은 t가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이므로 1-t라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이용된 것 제곱의 루트 절대값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루트 속에 있는 것 혹은 절대값 속에 있는 것을 각각 무엇으로 표현해도 좋다. a, b라는 녀석의 절대값을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표현해도 된다 등을 이용한 것이고요. t 플러스 1은 양수이므로 그대로 1-t, 이쪽은 t-1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둘 사라지고 t의 값이 1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2에 수렴하게 되고 이 부분은 루트 2에 수렴하게 되어 정답 얼마? 2루트 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통해서 정답을 구해보았으니까 미분계수에서도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직각삼각형과 관계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한 것이냐? 델타 x의 제곱으로 델타 y의 제곱으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한 거야. 근데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보면 이 직선이 이 곡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이 직각삼각형 또한 매우 작아지게 되거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기하적 의미를 이것을 가지고 같이 살폈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미분계수 그리고 그것의 기하적 의미예요. 극한 계산을 먼저 해보지 그 다음에 그것의 기하적 의미를 분석해보지. 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만나지는 않지만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되고 그 평행접선인 지점 P 자체도 거의 가까운 곳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OP 같이 해서 Q까지 구해주면 직각삼각형 요 사이에서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는 독립학습 목표를 통해서 개념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 자체가 매우 작아져 가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바로 OP의 기울기, 그것이 T이기 때문에 T라는 녀석 또한 1에 가까워진다. 이 직각삼각형의 기울기 자체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것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한다. 너 분의 너의 극한으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1-t분의 pq인데 pq 점의 좌표를 지금과 같이 표현을 하고 둘을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했잖아요. 사실 그게 델타 x, 델타 y로 미분계수 공부할 때 했던 거랑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둘을 뺀 것이 1-t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1-t제곱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지금처럼 살짝 바꿨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생기겠네. 어떤 의미냐? 바로 1-t제곱이 QH이기 때문에 QH분의 PQ라는 녀석의 의미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t가 1에 가까워지면서 2에 수렴한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거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코시컨트 등으로 좀 더 익숙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의 역수 QH분의 PQ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택 관계없이 바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QH분의 어디 갔어요? 똑같이 썼네. PQ분의 QH라고 한다면 자, PQ분의 QH 바로 사인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을 따져보면 1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이 45도인 상태에서 PQ분의 QH를 구해주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사인입니다. 루트 2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이것의 좌극한 값 또한 너의 역수 루트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작아져가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b가 곧 미분계수의 기하적입니다. 그걸 밑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로 그 비율을 발견하라라는 의미였었고요. 자, 처음부터 이런 풀이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것이 어떤 작은 직각삼각형과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관련 개념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까지도 이 루트 2라는 계산 자체를 확인해 보는 것까지도 이 그림이 연상시키는 개념인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등과 관계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를 같이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을 소재로 한 문제이고요. 5개까지를 하나의 집합으로 묶었기 때문에 자, 언제나 이야기하던 바와 같이 10개 미만의 수열이 등장했을 때는 특히 4점짜리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그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수열의 합이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든 나열해보라는 뜻이다. 자, 지금 A2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고요.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는 이 두 개씩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물론 BN이라는 녀석을 AM 플러스 1이니까 AM 플러스 1 자체를 AM 플러스 D라고 표현을 해서 BN이라는 녀석 자체를 2AM 플러스 D다 등으로 변형을 해서 네가 등차 수열이므로 그래 공차가 2배가 되는 어떤 또 다른 직선상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기하적으로 살피는 방법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A1 마이너스 4에서 D를 빼주면 돼요. 너 마이너스 4에서 D를 더하면 되고 넌 마이너스 4에서 2D를 더하면 되고 넌 마이너스 4에서 3D를 더하면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등차 수열의 뜻대로 D를 더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 일반항 공식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 둘을 더하면 B의 첫째 항이 구해져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두 번째 항은 이 둘을 더해서 구해져요. 마이너스 8 플러스 D. 그 다음은 이 둘을 더해서 구해져요.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딱히 해볼 필요도 없이 플러스 2D, 플러스 2D, 플러스 2D 등차 수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공차가 D다. 일정한 수끼리 더해가며 D씩 더해가며 만든 수열이므로 공차가 당연히 D이고 이건 공차가 2D이므로 세 개의 항이 겹치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해요? 이쪽에서도 세 개의 항이 공차가 2D로 잡혀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만들게 된다면 그 간격이 그래요. 이 나머지 세 개를 어떤 식으로 조합한다고 해도 OC3과도 비슷한 것이고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한다고 해도 그 사이의 거리가 공차가 지금은 2D로 만들어졌지만 2D보다 짧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만들어 주어야만 하고 B에서는 가장 촘촘하게 여기는 하나의 간격이 2D씩이므로 한 계단, 한 칸의 차이가 2D씩이므로 여기에서는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너랑 같을 때, 이 녀석이 너랑 같을 때, 이 녀석이 너랑 같을 때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 녀석이 너랑 같을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너랑 같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퀄 마이너스 8 플러스 D일 때 한 종류.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퀄 이 녀석 마이너스 8 플러스 3D일 때 한 종류. 그래서 왼쪽에서 D를 구해주게 되면 2D의 값이 4가 나오므로 D가 2가 구해지고요. 오른쪽의 것에서 역시 구해주게 되면 D의 값이 여기에서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4D라는 값이 4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D가 2 또는 D가 1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A와 B의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만드는 수열 2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내 눈앞에 아예 나열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 적어 놓아도 좋아요. 수열 단원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내 눈앞에 나열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가 2일 때부터 확인해 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우리 둘 더해서 마이너스 10, 우리 둘 더해서 마이너스 6. 여긴 공차가 4였으므로 마이너스 2, 2, 6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3개의 원소가 여기에 연이어 3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첫 번째 경우이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너를 기준으로 공차가 1인 것으로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우리 둘 더하면 마이너스 9, 우리 둘 더하면 마이너스 7, 우리 둘 더하면 마이너스 5. 공차가 여긴 2구나. 여기에서도 너희 셋이 이렇게 셋으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이구나. 이 둘이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낸 수열들이고 A2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다. 여기에서부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도 좋고요. 5번째 항이 2인 것을 이용해서 20번째 항이면 15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15계단이 2씩 그래서 30이니까 이때는 A20의 값이 2에다가 30을 더해서 자, 우리 A5 더하기 M-5D라는 나만의 일반항 공식을 일반항, 이거 뭐예요? 등차 수열의 뜻대로 나열해 본 결과물이다. M-5, M-1 모두 몇 칸 그것을 더해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으로 구한 것이고요. 자, 밑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A5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이용해서 공차가 1이기 때문에 15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1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2 그리고 14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 46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나열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등차 수열의 뜻대로 D씩 더해가며 혹은 반대로 빼가며 나열했습니다. 등비 수열이면 일정한 수를 곱해가며 나열하면 돼요. 그걸 통해 일반항을 구해나가고 그 공식의 의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수열의 합의 기호의 뜻대로 나열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이와 같이 뭔가 도형에 대한 문제를 그것도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적잖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뭐 이 문제를 잘 뜯어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낯설지만은 않은 그림임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가 낯설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아예 우리가 다룰 수 없도록 출제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개념을 읽어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출제되는 거예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것을 주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험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낯선 표현을 시험장에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건 일종의 신념입니다. 내가 공부한 개념 안에서만 출제됐을 것이다.
그걸 중심으로 문제를 읽고 소통해 나간다면 결국 내가 그동안 풀이했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풀이될 거다. 자, 이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 시즌1, 시즌2 모의고사 안에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나고 그 안에서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선 뭐일 수밖에 없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이제 모의고사 다음 커리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실 낯설지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좀 괴상하게 생겼으면 처음엔 약간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제외하고 글을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안 떠오를 수가 없어. BC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거든? 그리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네요. 제일 먼저 우리 이 BD 문제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두 변과 끼인 각이 심지어 코사인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BD 제곱은 2제곱, 3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3 곱하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3 사라지고요. 그럼 이건 2제곱, 3제곱 그리고 2제곱을 다시 다 더해주게 되면 1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BD를 구한다면 루트 17이 된다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DAB라는 각의 크기가 둔각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DA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 또한 둔각이다라는 게 주어져 있어. 왜 주어져 있을까? 자, 그건 잠시 후에 둔각이 왜 주어져 있는지는 잠시 후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윗 삼각형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윗 삼각형을 다룰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맨 밑에 이제 목적 지점입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 삼각형 ABD의 넓이라는 녀석은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과 관계되는구나. 근데 이 BD라고 내가 지금 이미 구해놓은 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코사인 값과 관계가 되겠구나. 둔각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둔각 범위의 유도 과정에 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세타 및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하여 사인 값은 같다. 사인 법칙 유도 과정 안에 둔각 범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코사인 값은 둘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각 쪽이랑 둔각 쪽이랑. 아,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값을 내가 구할 수도 있겠다. 그것으로부터 코사인 값을 전환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둔각이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겠구나. 자, 이 둘을 둔각 범위에 대해서 유도 과정. 자, 수차례 이야기해왔지만 평가원의 상위 평가 기준입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그것이 4점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이 도형 문제들의 정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둔각 범위에 대한 것을 통해 이와 같은 걸 떠올려 볼 수 있었고요. 자, 만약에 A, B를 X라고 하고 A, D를 Y라고 한다면 2분의 1, X, Y 두 개를 곱하고 사인 여기 들어가 있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 자, 이 녀석은 둔각임을 알고 있고요. 이것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넓이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D 제곱 또한 이 17이라는 값 또한 이 XY를 가지고도 두 변과 끼인 각을 가지고 구할 수 있지 않니? 그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Y 그리고 코사인 알파입니다. 나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만 알면 XY에 대한 식을 두 개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AB 더하기 AD라는 거 X 플러스 Y를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XY를 여기서 구한다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식 또한 여기서 구해질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 사실 암시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나를 먼저 구하고 그걸로 널 구해야 될 것 같아. 둔각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두 변과 끼인각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린 것처럼 이 문제에 주어진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원입니다. 삼각형의 외접원이에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지금 현재 2배예요. 맞아, 사인 법칙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 및 의미와 관계되어 있었던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래서 2r 사인 a를 통해 반대 변의 길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사인 값을 통해 변의 길이의 비율을 구해낼 수 있었다. 자, 단 지금은 무엇을 구하면 되는 상황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각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예각이고 둔각이고 무관하게 둘 다 양수로 구해집니다. 3분의 2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사인 값에 대한 거 3분의 2루트 2. 너와 너의 사인 값의 비를 이번에는 길이의 비를 통해서 사인 값의 비를 구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원 그리고 위에 있는 원에서 각각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알파 분의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P1, P2 이퀄 2R1이라고 할게요. 아니, 이거의 반지름이 이거의 반지름의 절반일 테니까 그냥 이것을 2 스몰 r이라고 하고 밑에서 똑같이 사인 법칙을 이용했을 때 사인 세타 분의 Q1, Q2 이것을 2배의 반지름을 2R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하자. 오케이, 다 되었습니다. P1이랑 P2, Q1, Q2 이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그리고 반지름의 b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이번엔 길이 b를 통해 사인 b를 구해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P1, P2 그리고 Q1, Q2 3 그리고 5 루트 2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3K 5 루트 2K 라고 두고 사인 알파와 사인 세타를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알파라는 녀석은 이거 뒤집고 뒤집어서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R분의 3K이구나. 사인 법칙 유도 과정 자체가 지금과 같이 분수꼴에서 우변을 2R 만들기 위해 반대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긴 사인 세타라는 녀석. 반대로 구해주게 되면 4R분의 5루트 2K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값의 비율을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2분의 3대 4분의 5루트 2이므로 양쪽에다 모두 4를 곱해서 구해주게 되면 6대 5루트 2가 지금 사인 알파 대 사인 세타임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사인 세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3분의 2루트 2였기 때문에 사인 알파의 값, 이 간단한 비례식 계산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인 알파라는 녀석을 변의 길이의 b를 이용한 사인 값의 b를 통해 구해내게 되면 사인 알파의 값 바로 5분의 4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외항, 내항을 이용해도 좋고요. 분수꼴로 바꿔서 계산해도 좋겠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의 값 또한 둔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것까지를 얻을 수 있고 이 안에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넌 5분의 4고요. 넌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xy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 xy의 값은 5가 만들어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11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x 플러스 y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주면 되니? 완전제곱식입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너에다가 너의 2배를 더해서 21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루트 21이다. 끝이네요. 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표현 자체는 막 외접원도 2개나 주어져 있고 1대2로 내분한 점에 대해서 원이 2개가 그려져 있고 자, 현란해요.
하지만 그 낯선 표현 안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 출제되기로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런 표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연습을 해나가기만 한다면 시험장에서 이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낯설기만 한 표현은 아닐 거다. 낯설지 않은 내용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풀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였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 14번 문제는 이거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기만 하면 이전에 출제되던 기억, 니은, 디귿이나 이와 같은 문제들보다 사실 훨씬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오히려 13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당황한 상태로 보게 되면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연쇄적으로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 뒷부분에도 당황이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에는 최근 수능 시험의 트렌드 자체가 그래요. 뒤에 있는 킬러 문제라고 불리울 것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느 한 군데에서 당황할 수 있는 거 이건 모든 수험생 다 똑같은 거야. 그럴 땐 잊어버리시고요. 다음 문제들 다시 맑고 투명한 눈으로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 살피며 천천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14번 보면 VT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건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미분과 적분에서 공부한 수직선 위의 점의 운동을 가지고 살피는 활용입니다. 그리고 이 VT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마이너스 T에 T-1에 그리고 남은 두 개의 인수가 T-A, T-2A로 주어져 있고 A가 0 이상이다로 주어져 있는 인수꼴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근을 중심으로 그려보기가 쉽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사실 뭘 통해 만든 거예요?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만든 겁니다. 이 녀석은 F'에 해당하고요. 이 녀석이 F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지금 4차식을 부정적분까지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를 절대값 씌워 정적분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되고 너를 그냥 정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VT라는 녀석이 문제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무엇을 말하는 거다?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다. 위치의 변화량 이거라는 거예요. 현 교과서에서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이것입니다. 이전 교과과정과 달리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지금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살필 수 있었잖아요. 그럼 계산을 여러 번 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V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일단 A가 0이나 2분의 1이나 1이 모두 아닌 경우에는 0, 1, A, 2A 등이 모두 다른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VT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V는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것의 부호가 바뀌면 XT의 증감이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위치의 증가, 감소가 바뀌므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지금 3개나 생겨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A의 값이 제로가 되는 경우 그러면 양의 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V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자, 또는 A가 2분의 1이거나 A가 1이라서 1 또는 2분의 1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 이 1이라는 인수가 T-1이라는 인수가 제곱 인수가 되어서 거기서 V의 부호를 바꾸지 않게 되는 도함수의 부호를 바꾸지 않게 되는 그래서 원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는 그게 이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일 경우에는 제로가 세제곱 인수가 되기 때문에 V의 그래프가 이와 같습니다. 1에서만 지금 부호가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 2분의 1일 경우에는 2A가 1이 되는 상황이므로
여기 단일인수, 제곱인수예요. 자, A가 1일 경우에는 2A는 2가 되므로 1, 여기는 2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냥 지나가고요. 1이 중근이 되는 상황이고요. 2가 지금과 같이 단일 인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본 순간 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위치의 변화량 밑줄, 그건 무엇이에요? 그냥 정적분의 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음수 쪽이 훨씬 크잖아. 뒤로 간 거야. 위치의 변화량 음수로 나올 거야. 위치의 변화량 이 또한 음수 쪽이 훨씬 크잖아. 음수로 나올 거야. 사실 시간이 없으면 계산을 안 해봐도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0에서부터 2까지 VDT를 0에서부터 2까지 VDT를 구해 본다고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어도 된다. 왜? 어차피 이 부분은 적분하면 양수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자, 이렇게 기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10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정적분의 활용이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적분의 의미는 부호를 고려한 피적분 함수상에서의 넓이로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재의 정적분의 정의는 이것에 의해 원함수는 증가, 앞으로 갔다가 감소, 뒤로 간다는 것이 그것을 변화량으로 델타 라지 F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적분의 정의이다. 그래서 그게 양수로 구해지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이 뒤는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의 x에 x-1의 제곱 그리고 x-2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런 넓이 공식들 있잖아요. 뭐 6분의 어쩌고 12분의 어쩌고 그거의 기본 원리를 평가원은 언제나 우대한다고 했잖아요. 넓이 공식, 비율 공식 몽땅 다 기본 원리는 뭐다? 이거 3월 학평 때 있던 그림이랑 같은 거거든. 그것의 기본 원리는 평행 이동이다 이겁니다.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인테그랄 이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제는 x가 제곱 인수로 바뀌게 되었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dx 해주면 되고 우함수네? 이렇게 생겨먹은 것에 대해 대칭성을 이용하고 비율 등을 이용하는데 그것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평가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0, 2배 끝. 이 안에 있는 거 x제곱 빼기 1에다가 x제곱을 곱한 겁니다. x 4제곱 빼기 x제곱입니다. 2배에 x 5제곱 3분의 1 x 세제곱 계산은 극단적으로 지금처럼 줄여놓았다고 했어요. 천천히 다시 미분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미분 몇 번을 해봐도 돼. 5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아까 그 부분분수 변형 통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지금 마이너스를 빼고 계산한 거니까 마지막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15분의 2에다가 2배 한 것으로 15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수열 최고난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개념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바로 수열 단원은 거기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더더욱 나열입니다. 개념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15번 문제 지금껏 만약 이 15번 자리에 출제되는 최고난도 문제를 잘 풀이해오지 못했다. 혹은 이번 6월 모평에서 15번 문제 풀이에 실패했다. 혹은 오래 걸릴 것 같다 포기했다. 자, 이런 친구들 지금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지금 쌤과 진행해 나가는 거 딱 요 부분까지만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손으로 한 다음에 그 뒤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퇴출시키면서까지 이건 귀납적으로 정의된 거다.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도미노 쓰러지듯이 이전 항으로부터 다음 항, 그것으로부터 그 다음 항, 어떤 경우엔 반대로 돌아가면서 그 경우가 여럿이 된다면 그걸 나누어 가면서 모두 나열해 보고 그 안에서 관찰해서 발견하라고 출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먼저 무엇을 알고 있으라고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들어도
내가 해보기 전엔 체감이 잘 안 된다. 보면 어려워 보이고 한번 내가 완벽히 풀이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두려워 보이고 괴물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르게 나누어서 처리해 나가고 나열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지금 어차피 자연수 K를 가능한 것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 앞서 등차, 등비, 수열의 합에서 했던 이야기와 모두 같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 문제 안 틀린다고요. 생각하고 그리고 겁먹고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나열해서 내 눈앞에 하나라도 수열이 더 나열되어 있으면 정보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내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 어차피 K를 내가 구해야 되고 걔네들을 그걸 통해 뭘 통해? 나열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하나씩 집어넣어가며 문제의 조건대로 움직여 본다. 바로 행동 시작하겠습니다. K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A1도 이렇게 1로 바뀌고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일명 점화식도 이 뒤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쫘라라라락 6개까지만 나열을 해보았더니 4개의 항을 곱하면 짝수, 이게 4개 지금 음수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음수가 되려면 음수가 3개 혹은 1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네? 1은 이미 문제에서 답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뀐 상태이므로 따라가며 역시 나열을 해보았더니 0이 나와요. 그럼 A3부터 A6까지를 다 곱했을 때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 4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므로 0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4개의 항을 모두 조사해 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음수의 개수가 2개 혹은 4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K3, K4 여러분이 해보고 그러고 이 뒤를 수강해 보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렵지 이게 진짜 20분 걸려서라도 내가 되는구나.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 학생들도 그리고 온라인 학생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진짜 한 번이 어렵지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낀 이후로는 이 문제가 두렵지 않다. 연습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겠다. 여기에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부지런히 내 눈앞에 나열해 나가는 것이 그게 최선이구나. 자, 그럼 이제 살짝 조금씩 이 뒤에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끊고 스스로 한 다음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모두 나열해 보면서 중도에 0이 나와서 4개의 곱이 음수가 될 수 없다. 없앴어요. 4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았더니 3이 있고 5가 있고 6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발견 요소를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 5, 6까지는 여러분이 찾은 거잖아요. 그 다음 7부터 해보았더니 이걸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요. 왜? 이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평가원의 평가 기준과 방향성 자체가 그래요. 자, 해보았더니 음수만 4개라서 안 되는데 하나 더 해보았더니 점점 더 그것이 작아져. 그래서 이 뒷부분은 계속해서 음수 4개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뒤 다 없고 3, 5, 6 정답에 심지어 있어. 이제 맞춘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가며 어느 쪽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양쪽을 모두 해보면 된다. 그게 성립하는 경우가 여럿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가며 양쪽을 모두 나열해 본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 되짚어 조사해야 될 때 이게 2개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중에 어느 쪽인지를 잘 몰라요.
둘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가면서라도 모든 경우를 나열해 볼 수 있게 되면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에서 만족되는 부분이 6이 있구나. 너에서 만족되는 것이 5가 있구나. 너에서 만족되는 것이 3이 있구나. 나머지는 없구나. 하지만 근소한 차이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순간에 내가 나열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15번은 한 문장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열해 보기 전엔 모른다.